멀쩡한 의사들의 본격적인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난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영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 AS 방송을 했어요. 댓글 AS. 네. 그랬는데 이대로 보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바지가랑이를 좀 못 참았습니다. 저희 지난번 통잠 꿀팁 영상에서 이렇게 네. 스치듯이 네. 소아에게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애기들한테서도 가족력으로 철분 떨어지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애들한테도요? 예, 아주 어렸을 때도 애들이 그거를 표현은 못하죠.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리고 마침 또 댓글에 하지불안 증후군 증세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이제 하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네. 사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네. 의사들도 잘 많이 몰랐었고 몇 년 네네. 전까지 이게 어떤 측정을 해서 네. 이렇게 진단되는 게 아니라 네. 증상을 몇 개 조합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증상이요? 예, 어떤 증상이냐. 가만히 있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버스를 타고 오래 가면은 다리에 막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네네. 벌레가 기어간다, 찌릿찌릿하다. 맞아,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그냥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예요.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 왜 다리 떠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맞아요. 있으면은. 네. 그런데 그게 주로 밤에 자기 전에 심해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힘들다. 네네네. 그런데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두들기면은 괜찮아진다. 일시적으로 왜 괜찮다가 잠이 들면 모른다. 예, 그런 증상들을 조합해서 하지불안 증후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애들한테 생기는 경우는요. 네. 사실은 한 50% 정도 상염색체 우성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유전이군요. 엄마나 아빠한테 내지는 하나 뛰어넘더라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이모 삼촌이나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면은 꼭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이런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뭐 우리 있다. 있었다. 뭐 어렸을 때 그랬다. 내지는 이게 또 철분이 떨어질 때 많거든요. 네네네. 아기 가졌을 때 철분을 몸에 있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쵸. 아기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지불안 증후군이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어른들의 그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막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한다 네.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이들도 말을 못할 뿐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잘나고 그러면 이게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면을 거부하는 애들처럼 보여요. 잘나고 그러면은 애기들 중에서 다리를 주물러라 그러고 아니면 꼭 네. 엄마나 아빠의 그 다리나 배 밑으로 지 동아리를 찔러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이 왜 이래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얘가 뭔가 다리를 눌러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병원에 그때는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네네. 우리 혈청에 저장철이라고 있어요. 네.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철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빈혈 검사 헤모글로빈만 해서는 잘 모르고요. 예, 저장철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저장철이라는 게 엄마한테 받은 철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몸속에 있는 철의 일종의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가 가장 예민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예, 헤모글로빈보다는 저장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색소, 네네. 예, 헤모글로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도 저장철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걔가 다 떨어져야지 헤모글로빈이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장철을 봐서 저장철이 뭐 50 이하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아직까지 그 빈혈은 없지만은 철분약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검색하는 게 달라져서 그런지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막 중간에 뜨는 광고 중에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면 네. 철이 부족한 거다. 네. 그래서 철분을 먹여야 된다. 이런 광고가 그렇군요. 엄청 뜨거든요. 저는 50% 맞는다라고 오. 생각하는데 이 철이라는 거는 사실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찔러가지고 네. 하는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들 많이 부탁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혈청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네. 병원에 와서 피를 정식으로 뽑고 네, 네. 저장철분을 검사를 하고 네. 저장철이 떨어져서 나오는 하지불안 증후군인지를 확인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른들하고 네. 아이하고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하는 방법이 똑같나요? 어른들은요, 대개 이제 철분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파민 제제를 우리가 좀 먹이게 되는데, 아이들인 경우 또 청소년까지는요, 네. 사실 저장철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장철을 우리가 철분 시럽을 먹인다든지 알약을 먹인다든지 네, 네.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주사로 철분제를 좀 준다든지 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뭐 한 달 이상? 네, 보통 이제 철분 먹게 되면은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아. 먹이게 되는데요. 중간에 또 이제 혈액 검사에서 네. 충분히 철분이 올라갔으면 네. 이제 끊고 더 이상 먹이질 않죠. 이제 먹는 걸로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네.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이게 빨리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효과를 며칠 이내로 볼 수도 있고 며칠 그렇습니다. 이내로도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도 좀 아이한테 뭘 먹이는 게 부담스럽다. 이래서 방치를 만약에 한다. 예. 이러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아이들이 산만한 증상하고 연관이 돼요. 밤에 깊이 못 자는고 네. 자주 깨고 일어나서 다시 주무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낮 생활 중에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산만해가지고 네. 안 먹어도 될 ADHD 약 같은 거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못 자고 네.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피 뽑아가지고 이제 좀 상담하고 하면 네, 금방 네, 네.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산만한 아이들한테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잘 생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네네. 질문하신 것처럼 ADHD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 어떤 경우에는 30몇 %까지 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동반돼 있더라. 그런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기가 잘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또 내지는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라, 뭐 눌러라, 뭐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뭐 자기 전에 굉장히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뭐 많은 수는 사실 수면의 습관에 잘못된 경우가 있겠지만은 혹시 저장 철분은 괜찮고 또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희님도 혹시 우리 네.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서 왔는데 알고 네. 보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이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럼요. 있죠. 오. 근데 이제 우리 ADHD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단일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고 모르는 네네네. 경우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DHD 비슷하게 만드는 이 한 가지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치료했다고 다 좋아진다? 그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그래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통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가 성장통인지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장통은 되게 이제 놀래가지고 뛰어오거든요. 맞아. 근데 보면 아침날 보면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중요한 차이가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가장 심할 때는 자기 직전이에요. 자기 직전. 예, 성장통은 중간에 그렇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리 아프다고 울고 그러거든요. 예, 아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표현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성장통인지 겹쳐가지고 아주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하지불안 증후군 있으면 치료하면서 이제 성장통인지도 또 봐줘야 되고 한 번에 우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꾸준히 보면서 꾸준히 치료를 해주시는 보면서, 거군요. 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기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엎드려서 재우니까 잠을 잘 자더라. 근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것 같고요. 우연의 일치.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관련돼 있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가 막히거나 기도에 무슨 저항이 꽤 있는 그런 거.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을 좀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주로 카페인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네. 청소년기나 이제 성인들한테서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아기들한테서는 초콜릿.
코코아 그런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거 초콜릿이랑 코코아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이런 거는 안 먹이는 게 좋구나. 뭐 아니 안 먹인다기보다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너무 많이 네네.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반대로 하지불안 증후군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고 있는 종류들을 좀 컨트롤해주고 그 다음에 가벼운 다리 운동하는 거, 네. 예,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철분이에요. 그래서 저장철을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빨리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약도 먹여주고 골고루 먹는 음식 습관 갖게 해주고 이것도 역시 수면의 루틴을 잘 네.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닥터 영희님의 이 명쾌한 설명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